자, 안녕하세요. 인코레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작년 여름에 국내에 런칭한 쉐보레의 미드사이즈 픽업 트럭인 콜로라도 G71입니다. 이 차를 저희 채널에서 항상 리뷰하는 와인딩 로드에서 타보겠습니다. 이 차는 2.7 배기량의 터보 엔진으로 314마력과 54토크를 냅니다. 그리고 GM이 자체적으로 만든 하이드라매틱 젠2 변속기를 통해 가지고요, 토크 컨버터 변속기죠. 8단이고요. 네, 오토 트랙이라는 이름의 그 사륜구동 시스템으로 4바퀴로 구동력을 전합니다. 때로는 운전자가 직접 선택을 하면 후륜구동으로도 탈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굉장히 큽니다. 휠 베이스만 3337mm예요 제가 이 코스에서 탄 차들 중에 거의 탑3 안으로 큰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차의 몸무게는 그거에 비해서는 겸손한 편인 2150kg입니다. 이 차의 타이어는 255-55-20 사이즈의 브리지스톤의 듀엘러 AT, 그러니까 올 테라인 타이어입니다. 이 차는 많이 보아온 자동차들에서 볼 수 있는 뭐 스포츠, 노말 이런 종류의 주행 모드가 없습니다. 오로지 험로어 모드나 아니면 트레일러 견인 모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거를 해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일반 온로드 주행은 일반 모드로 탑니다. 여기 보면은 그 모드 이름이 일반이에요. 그래서 요걸로만 주행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구동 시스템을, 이 차는 한 4가지 정도의 구동 시스템이 있는데, 처음에는 사륜의 오토로 타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방향은 사륜 오토로만 타고요, 또 되돌아오는 방향은 이제 보통 다른 차 리뷰할 때는 스포츠 모드에 놓는데, 그때는 이제 후륜 모드, 그러니까 2H 모드로 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주행 모드가, 그러니까 구동 모드가 후륜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면 뭐 아무런 체결감 없이 오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주행 안정화 장치를 완전히 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끌 수는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제어 센터 더 보기 가면은 이 TCS 항목이 있거든요. ESC 및 TCS 끄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상황에서 타보니까 처음에는 ESC 오프를 하더라도 차의 속도가 60을 넘어가면은 ESC는 온 상태로 되돌아오더라고요. TCS는 오프 상태로 남아있고, 그래서 이대로만 타겠습니다. 사실 포장도로에 와인딩 로드 조건에서 이 픽업 트럭을 리뷰한다는 거는 이치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호기심이기도 하고, 또한 제가 최대한 모든 장르의 차를 동일한 조건에서 리뷰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해보게 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럼 잠시 뒤에 사륜 오토부터 타보겠습니다. 자, 저의 오른편에는 항상 함께 해주는 와인딩 친구가 타고 있습니다. 지금 얘는 이제 주행 모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일반 모드예요. 주행 모드. 그리고 사륜 스포츠입니다. TCS만 오프했고요. 이 방향은 계속 사륜 오토로만 타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2000rpm 넣으면서부터 좀 토크가 많이 세지네요. 얘가 이제 토크가 숫자상으로 54거든요. 근데 이렇게 엑셀을 많이 안 밟아도 쭉 그냥 가속을 올려가네요. 근데 엔진 RPM의 상승은 좀 더딘 편입니다. 지금 차 밖에서는 이 터빈이 도는 소리가 나요. 근데 그 토크감이 계속 좀 살리려면 처음에 토크감이 잘 나온다 그래가지고 엑셀을 좀 게을르게 밟으면 이 차도 좀 가속을 게을르게 하고요, 거기서 좀 더 엑셀을 밟아줘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조금 너무 천천히 왔나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운시프트, 그러니까 엑셀 밟은 거에 의한 다운시프트와
이 터보 부스트가 같이 터져가지고 네, 순간적으로 좀 와항하는 그런 가속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엔진 소리는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낮은 회전에서는 그냥 그 뭐랄까 좀 음색이 별로였는데 오히려 이렇게 회전수를 올려가니까 더 좀 듣기 좋은 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를 보통 타는 분들은 사실은 네, 이 높은 RPM을 잘 쓸 일이 없겠죠. 네, 여기까지의 느낌은 그렇게 막 차의 길이가 5.3m를 넘고 휠베이스가 3.3m를 훌쩍 넘는 네, 그런 차 같이 이렇게 굼뜬 느낌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여기가 계속 내리막이기 때문에요, 이 브레이크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기어를 L 포지션에 놨습니다.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는 D 포지션으로 놔보겠습니다. 자, 가봅니다. 네, 아까도 좀 그랬는데요, L 포지션에 놨다가 D 포지션으로 바꾸면 얘가 한동안 기어 바꾸기를 좀 멈추더라고요. 예, 한동안 기어를 좀 고정한 채로 있는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차 밖에서는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만 그러니까 하중이 실리는 쪽에 두 바퀴만 타이어가 소리를 좀 내는데 어떤 스키름을 아직까지는 내진 않았습니다. 자, 좀 더 가서 이제 과속 방지턱이 있는데요, 그거 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이 사륜 스포츠로, 그러니까 유지한 채로 페이스를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아, 제가 이걸 켰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이제 와서 킵니다. 자, 여기서부터죠. 가봅니다. 이 뒤에 좀 짐이 있어가지고 걔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네요. 얘는 분명히 차가 트럭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타보면은 네, 트럭이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빠르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은 적어도 운전자가 그 의도하는 대로 신호를 주면 거기에 따라준다 라는 그런 조종성에 있어서 차가 잘 해준다고 느껴집니다. 이 차가 트럭이고 매우 크고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사륜 오토로 넣으니까요, 차는 마냥 안정적이네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코너 중간에 길 상태가 좀 안 좋을 때는 차가 그 하체와 이 프레임이 좀 불일치하게 움직이는 게 있어 가지고요, 좀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그 말씀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모드의 사륜 오토였고요. 잠시 뒤에는 후륜 모드로 타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후륜 구동 모드, 그러니까 2H로 해보겠습니다. 요 다이얼의 왼쪽을 눌러주면 이렇게 주행 중에
EWD라는 표시가 깜빡거리면서 곧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참 쉽죠. 네, 그리고 뭐 주행안정화 장치 끄는 게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끄겠습니다. 지금 처음이라도. 지금은 이렇게 두 개가 다 꺼지지만 이제 대략 60km 넣으면은 ESC는 ON이 되더라고요. 주행 모드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일반입니다. 자, 이제 같은 코스를 반대 방향으로 이제 구동 방식만 후륜으로 바꿔서 타는 건데 좀 어떤 변화를 느끼게 해줄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뭐 더 설명드릴 게 없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오. 이게 좀 기분 탓이긴 할 텐데요. 이렇게 그 4바퀴로 가는 4개의 구동축을 다 굴리지 않고 2개만 이렇게 구동을 하니까 엔진의 힘으로, 그래서 이제 구동 손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가속하는 데 있어서. 어우, 아, 저거 짐을 근데 정리를 못했구나. 깜빡하고. 그냥 갈게요. 네. 아휴. 아유. 근데 좀 가속의 느낌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얘가 분명히 중간 영역에서의 토크가 넓고 그 다음에 굉장히 풍부한데, 근데 그거랑 이 가속감의 상승이랑 그게 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그런 좀 흐리멍텅한 부분이 있어 보여요. 네. 네, 얘는 그래도 잘 달린다고 하더라도 키가 큰 차죠. 차 밖에서 보면은 상당히 덩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는데, 이 완전히 착장을 한 미식축구 선수한테, 이 미식축구가 아니죠, 아이스하키 선수한테 쇼트트랙을 가게 하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아우.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속도가 좀 높은 데에서 이렇게 도로에서의 요철이 있으면요, 이게 바운스를 여러 번에 일으켜 가지고 상쇄를 하네요. 네, 거기에서 좀 다른 여기서 많이 리뷰했던 차들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기어를 D레인지로 하고 요 방지턱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좀 페이스 올려 볼게요. 얘는 특히 이제 뒤는 리프 스프링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많은 무게가 실려도 좀 버티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튕겨내는 힘도 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출발합니다. 확실히 가속 반응은, 네, 이 사륜일 때보다 조금 더 민첩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사실 별다른 일이 없을 때는 그 후륜 모드로 많이 타시겠죠. 또 연비도 추가적으로 더 좋고요. 네. 이게 뒤에 패들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수동 조작을 해야 될 때마다 기어를 L로 내리고 그 기어 셀렉터 왼편에 있는 버튼을 좀 만져야 됩니다. 근데 RPM의 그 허용 최고 회전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느낌입니다. 근데 아까도 느꼈지만 3단과 4단이 이 커브하는 속도 영역이 꽤 폭이 넓습니다. 아래로 위로 다.
지금은요, 네, 코너에서 그러니까 조향을 감은 채로 엑셀을 밟으니까 더 이렇게 차가 안쪽으로 말리는, 네,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매우 바람직하네요. 얘가 뒷차 축에 LSD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아마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시 그냥 D레인지로 좀 가볼게요. 자. 얘가 근데 그 뭐야, 그러니까 RPM이 높은 데서 이게 정말 얘 엔진 사운드만일까 싶긴 합니다. 이 소리가 뭔가 좀 사운드 제너레이터 같은 게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요런 소리 같은 게요. 지금 또 경고가 들어왔죠. 네, 얘가 아까 다른 낮에 와인딩 코스에서 그랬는데 이 브레이크 성능이 갑자기 떨어지진 않는데 이 과열 방지를 위해서 브레이크 사용을 자제하라고 그게 좀 뜹니다. 어김없이. 그리고 요거를 무시하고 좀 더 계속 타면요, 얘가 한 단계 더 격상된 그런 위험 문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 코스 다 왔기 때문에 그거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스 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차에 대한 총평을 좀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트럭 맞고요. 큰 차도 맞아요. 그런데 운전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좀 보통 트럭이고 이제 프레임 바디 차고 하면은 어떤 차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운전자가 좀 어느 정도 눈높이를 낮추고 좀 포기하는, 네, 그런 타협을 필요로 하는데 얘는 좀 그런 종류의 운전자에게 타협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픽업 트럭 차량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쉐보레 콜로라도 G71의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 차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차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